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202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종수고요. 여기 성신여대에서 5년간, 만 5년간 지금 그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절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장비 보완도 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되게 익숙해졌습니다. 단지 좀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할 점은 저희 아이가 좀 7살인데 밖에서 이렇게 좀 떠들면 제가 좀 조용히는 시키겠습니다만 약간 좀 아이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아이 막 우는 소리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간 그런 점이 있으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좀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지만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 저기 수업 소개 프린트물 뽑으셨죠? 그거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용론, 의미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이런 거를 이제 전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맞춤법 전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전공은 없습니다. 그런 전공은 없습니다만 제가 국립국어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은 바로 한글 맞춤법 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 국어어문 규정이거든요. 국어어문 규정을 그러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호하는 그거를 또 시행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바로 국립국어원인데 거기에 제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국어어문 규정에 관한 책을 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이 지금 2,800권째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 지금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책을 많이 팔리고 책이 좀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세 10%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국어문 규정이나 이런 게 널리 좀 퍼진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책을 쓰느라 고생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에서 이제 횟수로 6년간, 만 5년간, 2016년부터 그렇게 수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6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이제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졸업했고, 그러니까 참 여기도 시간이 어떻게 좀 하염없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하여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또 수업을, 또 매번 이렇게 수업을 할 때마다 좀 사명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하여간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모습, 그리고 좀 더 좋은 지식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하여간 참 저한테 이렇게 좀 수업을 받은 분들이 좀 국어어문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락을 저한테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좀 이메일로 해주세요. js1031@mail.net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이메일이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서 좋으니까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목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맞춤법 불패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양 수업 중에 폐강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 수업은요. 그래서 항상 만석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계절학기인데 61명이나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국어문 규정에 관한 그런 열망이 그리고 관심이 되게 높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면 저한테 어떻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강의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전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좀 많으니까 수업 운영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를 좀 도와주시면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수업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이렇게 사람 수가 맨날 넘치고 막 그러니까 참
그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뭐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약간 조심스럽고 항상 뭐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국어를 이게 지금 저기 한글 맞춤법 들었으면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좀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춤법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중요한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아마 신청을 하셨겠죠. 이렇게 여름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더울 때 또 이제 그 방학 때인데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것은 더욱더 그 맞춤법 이런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느끼셨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 영상이 발달했지만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분명히 막 영상 통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말이나 이런 것만 남아 있지 그 글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문자 텍스트가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전혀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써 우리가 좀 지식을 좀 많이 넣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글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좀 글의 깊이를 통해서 그래서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좀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은 글로 이제 읽을 때 훨씬 더 좀 거기서 상상력이나 이런 거 연상력이나 이런 거에 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그 깊은 지식을 깨닫게 되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저기 진짜 그 늙으셔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은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법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맞춤법을 틀리면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맞춤법이 틀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학력을 좀 그 의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식하다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저기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구를 이성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잘생기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저 다음에 만나자는 문자 텍스트를 보냈는데 맞춤법이 다 틀리고 막 띄어쓰기 다 틀리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 만나시겠습니까? 하여간 그게 참 하여간 그 여러분들 교양 수준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맞춤법이 틀리면 하여간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맞춤법은 일상적으로 교양으로서 기초 교양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몰래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오타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 정말 기자 맞는지 그 아래 댓글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댓글은 너무 많이 틀리고요. 그 위에 있는 그런 그 기사 원문도 참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 그 한글 맞춤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계속 좀 뭐라 그러죠?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을 이제 한번 듣고 나시면은 뭐 문자 텍스트 뭐 이게 이제 중요성이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한글 맞춤법이 또 좀처럼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하여간 늙으실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어 어문 규정에 이제 4대 규정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4대 규정을 국어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 중에 대표적인 게 한글 맞춤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국어 어문 규정의 그 대표로서 한글 맞춤법하면 국어 어문 규정을 다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이런 4대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래서 여기 이제 4대 규정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렇게 국어 어문 규정에는 4대 규정이 있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이제 평가는 중간고사 35%. 그래서 제가 35문제를 내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것도 뭐 다 1, 2, 3, 4번으로 나누어진 그런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OX 문제입니다. OX.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OX 중에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체크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35문제, 기말고사 35문제, 그래서 35%, 35%. 그 한 문제당 1%가 되겠네요. 그 1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꼭 그 점수에 맞게끔 점수를 다 깎느냐,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저 계절학기 때 열심히 들으시는데 하여간 뭐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 저기 우리가 35% 들어가는 거는 문제 하나씩 그렇게 35문제를 내겠다는 것, 예,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그 출석 15%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과제물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국어 어문 규정 틀린 것, 예, 이런 걸 이제 볼 텐데요. 여기 그 사진 캡처 같은 걸 하셔서 30건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여러분 저기 뭐 길거리 걸으시다 보면 간판 같은 거 틀린 거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간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뭐 캡처한 것, 뭐 저기 공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책이라든지 책 뭐 틀린 것도 사진 찍어 오셔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게시물 같은 것, 예, 그다음에 뭐 방송 자막, 예,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에 노래, 뭐 영화, 뭐 제목, 뭐 자막, 뭐 이런 것, 예, 그다음에 뭐 그 노래 가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광고지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자막, 예, 아니면 뭐 수업 자료 이런 것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제가 그 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또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약간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좀, 예, 그 30건을 가져오셔서 그 뭐 30건이 이제 뭐 이게 몇 항에 따라서 뭐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 붙이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사진 찍어 오셔서, 예, 그 저기, 예, 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출 날짜는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그 일요일까지, 예,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기 그 거기다 저 우리 저 그 거기 있죠, 교육 그 시스템에, 예, LMS에, 예, 우리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물 내는 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촉박하니까, 예, 좀 길거리 걸으시다가 아니면 뭐 하여간 틈틈이 그렇게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틈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막 필승 적어놓고 막 열심히 하고 이래서 이루는 일도 많지만, 예, 우리가 틈틈이 이렇게 조금씩 쌓아놓은 것들이 실제 보면은 여러분들 긴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되게, 예, 앞으로 많을 거라고, 예,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하시는 것도 그냥 뭐 그렇게 그 뭐 내가 30개 모아야지 하고서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필사적으로 막 찍고 그러시는 것보다 그냥 걸으시다가 틈틈이 뭐 틀린 거 있으면 사진 찍고 그래서 그렇게 30개를 모아 오시면 아마 30개가 잘 모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지 여러분들 저기 한글 맞춤법 저기 요거 저 뭐 틀린 것 이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검색어를 치고 이제 그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뭐 검색을 치면 너무 쉽게 그거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너무 반복되는 사진이나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맞춤법 뭐 틀린 것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어를 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모아놓은, 예, 그런 그 사진들은 제가 이 과제를 계속 지금까지 내왔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저기 좀 성실하게 그렇게 좀 틀린 것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30건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교재는 그 이제 제가 쓴 한글 그 쉬운 그 국어문 규정 문제집, 예, 요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 교재입니다. 예, 이렇게 그 쉬운 국어문 교정 문제집, 예,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예,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요 교재를 꼭 저 준비를 해주시고, 요 교재가 없으면 정말 그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위주로 저는 철저하게 교재 위주로 수업하니까 요 교재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 수업은 이제 프린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금요일 수업도 제가 요 교재를
이게 교재를 이제 신청하시면 그래도 하루는 걸리잖아요. 하루는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금요일까지 수업 그 교재가 아마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저기 내일 수업까지는 제가 요 앞부분을 저 PDF로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꼭 요거를 그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보통 이제 책은 그냥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면 금요일에 바로 이제 책 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이제 올려놨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 수업 계획서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구입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간 요 교재 꼭 하여간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팔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요게 정말 이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좀 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쓰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좀 거기 이 교재를 꼭 하여간 그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로 뭐 돈을 벌거나 막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하여간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좀 교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 관건은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조항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그 문제가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통해 가지고 조항 배우고 확인 문제,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좀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원래 조를 짜가지고 조별로 발표를 시켰었어요. 오프라인 수업 때.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내용만 잘 들으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되고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조항과 그 다음에 확인 문제까지만 제가 이제 다루고 뒤에 있는 그 연습 문제는 원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각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푸시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까지 문제풀이하면 수업 그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너무 그 양이 많아지니까 그 연습 문제는 뒤에 정답 및 해설도 있습니다. 해설까지 있으니까 잘 이해 안 가시면 해설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또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뭐 이런 걸 또 이용해 가지고 대학교 수업도 역시 문제풀이를 하면은 공부가 또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를 하면 좀 지루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소개는 동영상 강의 소개는 제가 3교시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텐데, 자, 1, 2교시는 제가 30분에서 35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중간에 뭐 농담이라든지 여러분 뭐 눈을 맞추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연습 문제 그런 풀이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50분 동안 수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업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하면 오프라인 때 수업을 했던 양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수업을 한다는 것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3교시 때는 수업 다 안 하잖아요. 좀 짧게 하고 이동을 하잖아요. 수업 이동을 하기 때문에 3교시 수업도 제가 또 30분, 35분 다 해버리면 그럼 또 수업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18분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30분에서 35분가량, 3교시에는 18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것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여간 뭐 이거를 지금 제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학기 때 해왔잖아요. 학기 때 해오는 동안 계속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수업을 했었는데 계절학기를 좀 달리 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아가지고 계절학기는 그냥 50분 다 할까
예, 어차피 뭐 계절학기 동안 요것만 공부를 하실 거니까 예, 다 할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업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그 계절학기가 여러분 저기 방학 때 좀 하는 겁니다만 하여간 뭐 그 계절학기도 같은 이제 그 여기 1학기, 2학기하고 같은 이제 그 학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기존에 있는 학기와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것이 예, 그게 여러분들께 좀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계절학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동안에 약간 좀 그 더 막 뭐 필사적으로 막 그렇게 그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제 그 여름 그 계절학기 거기에 좀 취지에 좀 맞지 않겠다. 예, 여러분들 어차피 학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좀 여러분들 막 잡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우리 기존에 했던 수업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예, 좀 편하겠다. 여러분들한테 편하겠다. 서로 간에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 수업 내용은 이제 50분 동안 수업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그 양과 똑같다는 것. 예, 그다음에 그 3교시도 좀 짧게 해야 그래야 그 양이 이제 맞다는 것. 예, 그런 거를 좀 미리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은 3일 동안 이제 출석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수업을 들으시면 수요일 24시까지 그렇게 동영상을 들으면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주차 수업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좀 중간에 이제 저기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들으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저기 제가 금요일 날 수업 들으면 3일이면 이제 일요일에 끝이잖아요. 끝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그때 수업을 하면 그날 들으시는 게 당연히 예고는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중간에 그래도 방학인데 어디 뭐 가시거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좀 유예를 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요일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그렇게 그 월요일 24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예, 그러면 되는 것으로 또 주말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방학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유예를 좀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점도 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3일 넘어가면은 추석 체크 안 됩니다. 예, 3일도 제가 좀 여유를 여러분들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드리는 건데, 예, 보통 그냥 하루 만에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간 3일 동안을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 시간만큼은 좀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추석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수업은 이제 2일 동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14주차 수업이 4월 이제, 13일에 있죠. 4월 13일에 있는데, 4월이 아닌 7월 13일에 있는데, 7월 14일까지, 예, 24시까지, 그렇게 이틀 동안 출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4주차 수업만, 왜냐하면 성적 처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기간이, 저기 고주 토요일까지예요. 토요일까지니까, 제가 재빨리 좀 성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4일까지만, 그렇게 좀, 그걸 한다는 거, 14주차 수업은 거기까지만 추석 체크를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월요일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월 14일에, 예, 수요일에 치릅니다. 12시에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수업하고 이제 겹치는 일은 별로 없겠죠. 제 계절학기가.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그렇게 하면 계절학기 아마 수업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겹치는 수업이 어떤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제가 못을 받겠습니다. 7월 5일 12시, 7월 14일 12시 이렇게 할 테니까 예, 그때 시간을 맞춰 주셔서 꼭 온라인 시험으로 치릅니다. 시험은. 예,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수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업 이제 오늘 지금 계절학기니까 수업 지금 진도를 나가야 돼요. 계절학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업 소개는 보통 이제 수업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수업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수강 정정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이제 수업 소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교시 때부터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0분에 35분 정도 수업을 한다는 것, 예, 요것은 하여간 우리 저기 그냥 학기보다는 진도를 좀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교시 때도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업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아까하고 좀 변함이 이렇게 없네요. 자, 일단은 저기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라고 제가 저기 그 올려놓은 것 있죠? 예, 그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우리 1, 2교시 동안에는 1, 2교시 아니라 1주차, 2주차 아마 중반까지는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주차부터는 사실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교재를 미리 확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확보를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그냥 일단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일단 1주차와 2주차는 여기 지금 통합 강의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고 2주차 중간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로 그렇게 수업을 하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를 내일까지 마련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뭐 어쨌든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여간 수업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국어에 그 맞춤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런 여름에 더울 때 좀 쉬셔야 할 텐데 이렇게 또 수업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하여간 좀 그런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또 마음속에 이렇게 애써주시는 그런 또 실제 몸으로도 또 애써주시는 그런 것들이 참 하여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아까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를 하기 전에 이게 이따가 제가 PPT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제 국어문 규정에 4대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제 수업을 할 때 PPT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약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보일 때는 제가 요 칠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이 있었죠. 국어문 규정이 4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로마자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각기 이제 뭘 나타내느냐면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철자법이에요. 철자법과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 다음에 띄어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띄어쓰기 규정. 여러분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는 철자법과 띄어쓰기 규정을 배울 텐데 이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넓다를 볼 때 이게 넓다로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 넓다로 이렇게 쓰나요? 요 발음대로 하면 넓다 이렇게 위에 걸로 쓰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왜 아래 걸로 써야 됩니까? 이게 왜 아래 걸로 써야 되냐면 이게 발음대로 원래 쓰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데 넓고 넓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이게 다르게 써줘야 돼요. 다르게 써줘야 되지만 요게 앞에 리을 비읍으로 통일을 시키면 넓고 넓지만 넓다 이런 게 다 같은 넓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이게 넓고 넓지만 이렇게 하면은 뒤에 어떤 거는 쌍디귿이 오고 어떤 건 쌍지읒이 오고 어떤 건 쌍기역이 오기 때문에 요게 표기가 다 같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 요 철자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리을 비읍으로 쓰면은 넓고 넓지만 이런 식의 말이 붙었을 때도 다 넓다로 같은 말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글 맞춤법을
그 철자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자법이 꼭 영어에만 뭐 teacher 하면 TACHER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영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철자법이 있으며 하여간 그 발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는 좀 다르게 그 저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 쓰는 것이 바로 철자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철자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엔 이제 표준어 규정입니다. 표준어 규정인데 이게 저기 표준어 규정 뭐냐면 그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예요. 근데 표준어의 반대말은 뭔가요? 표준어의 반대말은 비표준어입니다. 근데 비표준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투리죠. 방언. 그래가지고 우리 표준어 규정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사투리를 또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지만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표준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 중에 여러 가지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속어 뭐 이런 거 다 제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표준어로 삼는지 그런 표준어 그 표준을 또 삼아야 그걸 또 외국인들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언을 또 외국인이 배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여간 외국인한테 이게 표준어라는 것을 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어 규정, 표준어를 만들어 놓고 표준어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자, 이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어 사정원칙과 원칙, 사정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으로 나눠져요. 표준 발음법. 자, 그래서 표준어 사정원칙, 표준 발음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마 우리 수업은 표준어 사정원칙은 다 나갈 거고요. 원래 수업은 표준어 사정원칙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아마 표준 발음법 앞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교시 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학기 때 이거 좀 보너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 그 앞부분까지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여간 뭐 표준어 사정원칙은 뭐가 표준어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맞는지 이건 아나운서가 될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필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대로 그 아나운서실에는 요 표준 발음법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표준 발음법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겁니다. 요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라이팬이라고 써야 맞나요?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맞나요? 그 후라이팬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하지만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버스 다 버스라고 발음하죠.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씁니까? 버스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어떻게 한글로 적는가 여기에 관련된 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어를 뭘로 적느냐? 로마자로 적는 거예요. 자, 로마자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자가 A, B, C, D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그게 이제 로마자입니다. 그거 영문자 아닙니까? 왜 영문자라고 그러지? 왜 로마자라고 그럽니까? 그거 영문자가 아니고요. 로마자라고 불려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문자를 영어만 쓰진 않습니다. 프랑스어도 쓰고 스페인어도 쓰고 이탈리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영문자라고 그러면 프랑스 사람 특히 그 문자를 개발해낸 문자의 원천이 되는 그 로마 이탈리아에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정식 명칭 로마자가 맞아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영문자 표기법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어야 되는데 제 이름 정종수잖아요. 정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을 이렇게 J 그 다음에 어를 어떻게 적습니까? 2호로 적기로 했죠.
그 다음에 받침 이응은 ng 이런 식으로 해서 정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한 것. 요게 바로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그 한 학기 동안 요 수업 4개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는 반드시 나가고요. 표준 발음법의 앞부분까지만 나가고 나머지 외래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그 오늘과 내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요것만 배워도 상당히 좀 많은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 한 2학기는 돼야 돼요. 이거 다 배우려면 2학기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2개는, 하여간 오늘과 다음 주에 내일 배우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그 2교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